여보세요. 날씨 맑음입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나무 공부, 예, 나무 공부 중에서 껍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할 거예요. 뭐 이걸 공부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껍질은 뭐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죽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식물의 경우에는 숲이라고 나무 껍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풀, 예, 풀의 경우에도 줄기가 있는 경우에는 껍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털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풀의 경우에는 껍질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껍질이라는, 숲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나무만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껍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건 상수리 나무의 껍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껍질의 종류는요, 껍질이 생긴 모양은 나무마다 수종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황매화입니다. 죽다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죽다나는 껍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색을 띠고 있고요. 이 녀석은 또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황색을 띈 건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그럼 녹색은 살아있냐? 살아있습니다. 둘 다 살아있습니다. 단지 황색을 띠고 있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정보는 뭐죠? 그렇습니다. 상태를 알 수 있는, 나무의 색은, 수피의 색은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색깔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곤충들은 그걸 쉽게 색깔을 보고 구분할 수가 없겠죠. 옆으로 옮겨보면 보이시죠? 화살나무입니다. 회임나무와 같은 형제이지만 이 녀석을 구분하는 구분인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런 날개를 갖고 있어요. 이게 화살나무의 껍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룩무늬의 껍질을 갖고 있는 녀석 누구죠? 예,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모과입니다. 그렇죠? 네, 모과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숲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이 수피를 가진 녀석은 누구일까요? 이렇게만 보면 모르죠. 여러분들 전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나무의 껍질은 그 나무의 유전체, 유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껍질은 지금 매실이거든요. 근데 이 매실은 똑같아요. 매실나무는 동일하다는 거죠. 매실나무의 어떠한 다른 매실, 그러니까 앞에 청매실이든 뭐 어떤 뭐가 붙든 간에 속이 조금 다른 형제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 벚나무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로수로 쓰는 게. 그 벚나무는 겉으로 보기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면 이건 벚나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피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피는 기본적으로 나무마다 다르고요. 그 수피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죠. 나무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피는 나무를 구분하는 데 있어의 구분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상수리나무 보셨죠? 저 상수리나무, 참나무 6가지 종류 중에서 상수리나무 껍질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구분을 하죠. 매실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벚나무도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소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나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구분하는 구분자 이외에 나무 껍질이 하고 있는 역할은 과연 뭘까? 껍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무 껍질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나무 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름에 더워요. 더우면 어떻게 돼요? 이 껍질이 그 더운 거를 막아주죠. 1차적으로. 겨울에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되죠? 추운 거를 이 껍질이 막아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여기는 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상처를 기본적으로 외부의 타격, 외부에서 이렇게 타격을 가했을 때 이 타격을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껍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껍질은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 방어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 의한 타격을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 타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이러스 침투를 막고 또 곤충이나 아니면 이런 그 미생물의 어떤 침투를 막는 역할을 1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껍질의 역할이고요. 이 1차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나무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1차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2차 방어가 들어오는데 그 2차 방어가 바로 뭐냐?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송진, 그죠?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은 1차적인 거는 1차 방어는 뭐였죠? 탄소 덩어리. 이 유기물이지만 이 안에는 탄소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탄소 덩어리 되어 있는 이 딱딱한 물질, 이 물질이 1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방어이고, 두 번째는 화학적인 방어가 두 번째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적인 방어도 1차 방어인 이 껍질을 통해서만 발현이 된다는 거죠.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껍질이 뚫리게 되면 나무는 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결론적인 어떤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껍질은 나무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지만 가장 끝이다. 즉 완벽하게 처음과 끝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껍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타격을 입게 되면요, 나무는 잘 자랄 수도 없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상처가 나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프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나무는 굉장히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중이에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껍질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하면요,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나무가 잘린 단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껍질이죠. 바깥에 있는 이 부분 껍질이고, 그 안에 이제 이 목부죠, 목부.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 껍질이 감싸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목재와 이 껍질 사이에는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런 형성층이 있는데, 그 형성층은 기본적으로 이 껍질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껍질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껍질이 그 형성층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형성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껍질의 이 미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외부의 타격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인 거지만은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껍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층이 망가지게 되면 나무는 그야말로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라고 사실 보시면 되죠. 자, 껍질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껍질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곤충의 집이 됩니다. 곤충의 집.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지만요, 자, 이 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틈이 있어요. 이 틈, 이런 틈들 보이시죠? 네, 나무 껍질이 있으면 나무 껍질에 틈이 있습니다. 이 틈 사이사이에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곤충들이 이 틈을 들어가서 짓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딱딱하잖아요. 여기 천적이 큰 새들이 못 들어오죠? 부리가 못 들어오죠? 그죠? 뭐 뱀이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안에는요,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곤충들의 주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 껍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비가 오게 되죠. 비가 오게 되면 이 숲이를 따라 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 파여 있는 곳곳에 물들이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스며 들어가게 돼요. 스며 들어가면서 이 안쪽에는 물기도 있고 습도가 이제 조절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원래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이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수분기가 있죠. 바깥에는 말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약간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해서 곤충들이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서식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숲이 자체가, 껍질 자체가 다른 생물들에게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색깔을 갖고 있죠. 이거는 뭐 지유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지유류도
껍질에 부착이 돼 가지고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식체 역할도 하지만은 이 껍질이 결국은 이 지유리의 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이끼가 있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끼가 자랍니다. 살아있는 숲, 이 나무의 숲에 이끼가 자라죠. 부착이 될 수 있는 어떤 서식 환경도 만들어지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양분을 일부 이끼가 취해서 자라는 그런 먹이 환경도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버섯도 여기 자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모기버섯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모기버섯 같은 경우는 나무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 환경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 나무의 껍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는 결코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자라야지만 돼요. 홀로 자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앞서서 잎에 대한 설명, 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들이 혼자서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의 껍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또는 그만큼을 다른 생물들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공생을 하는 예, 그런 과정을 예, 겪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나무의 껍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껍질에 대한 얘기는 더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껍질이 과연 어떤 성분을 갖고 있으며 또 이 껍질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왜 이렇게 터지며 점점점 부피 생장을 하게 되면 나무가 터지는데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죠? 또 있죠. 껍질에 보면 이렇게 상처를 치유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처를 치유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이렇게 터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며 예, 또 낙지라고 그러죠. 우리 낙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가지를 떨고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 가지를 떨굽니다. 가지를 떨구는데 이 가지를 떨구는 이거를 이게 이제 줄기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이 껍질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껍질에서 뚝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 그게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저와 다음 시간에 예, 또 과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